최소 강경화, 최대 김희수까지 두 사람의 낙마를 목표로 총공세를 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강경화 후보자에게 그 집중 타겟을 해서 그 많은 공세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장전입, 그러니까 이화여고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한 문제에 대해서 말 바꾸기 그 해명이라든가 부동산 그러니까 증여세 탈루, 딸의 탈루 문제, 그리고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그 등재시킨 문제 등 이 좀 구구해 보이는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집요하게 파고들 것 같은데 그러나 어이쿠 세상에 맙소사 과연 전 야당이 강경화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낙마시킬 수 있을까? 저는 뭐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외교통일위원회 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이 환상의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홍문종, 바른정당에는 김무성 등등. 저는 과연 이분들이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이나 증여세 탈루 의혹 같은 사소한 조족지혈 같은 문제를 검증할 수 있을까? 제 눈에 들보보다 남의 눈에 티끌 탓한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 이런 여론에 대한 그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하나는 강경화 후보자의 그 아주 지혜로운 꽤 많은 처신인데요. 전 청와대가 코치했을 걸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슈한다든가 반기문 전 총장을 면담함으로써 반기문 병장이 강경화 일병을 구하게 나서게 하는 등 제가 정무적으로 이번 청문회에 야당의 비판을 그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결집해서 여론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꽤 많은 전략을 보면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 통과 가능성, 임명 가능성이. 전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났던 거 이 부분은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 후보자가 사실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또 자숙할 건 자숙을 하고 또 준비할 건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위안부 할머니를 만났다거나 또는 또 반기문 총장이나 뭐 이렇게 그 오찬을 함께 했다거나 오찬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유엔에서 같이 활동도 했고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상황이라는 건 내가 오찬을 했다라고 그걸 이용하는 어떤 부분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보들이 사실상 후보자의 행보인가요? 난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하지 않고 총리 후보자로서 뭐 전방을 가서 군대에서 이렇게 장성들한테 보고를 받는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화 틀리고 저는 뭐 우리 속담에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얘기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위법을 한 것도 아니고 탈법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군이라고 하는 그 정부 내 조직이 아니라 민간 기관인 나눔의 집을 방문한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정책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가 사퇴한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야당이 일자리 추경을 도와주고 정부에 협조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부의 그 대선 패배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도 정부 여당에 대한 문재인 새 정부에 대한 공격을 야당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이유와 국민적 해명 없이 빅딜과 정치 흥정으로 그 정부의 인사를 야당 요구에 들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강경화 후보자가 상당히 재치 있고 깨맞게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또 하나 화두가 된 게 문자 폭탄인데요. 야당 의원들은 정치 테러다. 입에 올리지 못할 욕이 난무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문자 폭탄 대신에 문자 행동이라고 하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이 대목, 이 이슈만 나오면은 제가 이제 좀 지치는데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상도이가 아니다. 이 부분을 미화하는 것, 뭐 문자 행동이든 아니면 뭐 이것이 뭐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이거 감내할 것이라는 듯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은 참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이번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 청문회 최근에 김상조 청문회마저도 사실 문자 폭탄들을 야당 의원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 행위는 자신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고 싶다면 남의 표현의 자유를
제어하려 들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데 문자를 10,000통, 20,000통 지난 밤에 받고 거기에 위축된다면 청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청문이라는 건 뭐죠? 여든 야든 청문위원이 됐다 그러면 청문위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강한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이런 의도를 갖고 하는데 내가 내 편이 아니라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 상대편한테 간다 그래서 그걸 미화한다? 저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그걸 행동이라고 미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아니, 서영훈 소장님 보내신 거 아니시나요? 네. 저도 이종근 실장님 주장에 일면 동의합니다. 저는 정치적 효과 면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성 정치 참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이해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유권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일지라도 반민주 행위라든가 문자 테러를 규정하는 건 과민한 거 아닌가. 저는 공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치러야 될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비난 문자 폭탄 말고도 잘했을 경우에 격려 후원금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이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젊은 층들의 후원금이 쏟아지긴 했는데 저는 그런 긍정적 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비난하는 문자 폭탄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양성화시켜서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로 쓰여지는 것이 또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오히려 장려해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 그 대신에 양성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정유라 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진짜 어렵게 한국 들어갔는데 이게 좀 허무하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이 문제죠. 저는 특검 때부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박영수 특검이 시작할 때부터 자신은 사이비 종교 이 수사도 해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는 최태민 씨에 대한 얘기고 최태민 씨에 대한 얘기는 곧 이 최 씨 일가 최순실 씨까지 이어져 온 그런 이 범죄 수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산 도피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겠다라고 공언한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왜 신동욱 씨 박근영 씨 남편 신동욱 씨도 소환하고 참고인으로 또 최태민 씨의 아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도 소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 후에 어떻게 됐죠? 사실 정유라 씨에 대한 어떤 그 혐의가 업무방해죄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인데 그건 청담고등학교와 그다음에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출석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허위 작성입니다. 그 문제를 갖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학생이었던 정유라 씨를 주범으로 구속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외의 부분들은 왜 그러면 이번에 이 구속영장 청구 못 했느냐.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수사는 뭐 했느냐. 이런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네. 최영훈 소장. 네, 저도 덴마크에서 구금되고 범죄인도 요청에 의해서 정유라를 한국에 보낼 만큼 유죄를 덴마크에서 인정한 것을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한국 검찰이 어떻게 정가를 제출했길래 재판부에서 기각 결정이 났는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침부터 좀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정유라 씨가 어떻게 보면 솔직한 철부지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 조언을 받아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전혀 모른다. 2대 삼성 뇌물 말은 어머니가 한 일이라서 난 전혀 모른다라고 한 일관된 모르쇠 전략이 재판부에 통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이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재수사 의지가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거다. 다만 이대 부정입학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라든가 청담고 출석 조작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아니라 최순실 씨와 딸이 독일에서
그 주택을 구입하는 등 범죄 수익의 은닉을 위한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든가 그리고 38억의 삼성 코레스포츠에 삼성이 그 38억을 지원했던 뇌물죄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코레스포츠 이사였고 그리고 실제 수혜자였던 정유라 씨에 대해서 여죄를 조사해서 아마 금주내로 저는 구속영장을 검찰이 재청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청구. 정유라 씨 보면 예.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모르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몰라야 될 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죠. 그 범죄 조력을 내가 받는 뭘 거죠. 몰라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사실은 오늘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야자 키포인트 키워드입니다, 이게. 몰라야 될 걸 정확히 한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대답이 아주 정확하게 몰라야 될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몰라야 될 걸 정확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모르는 그게 사람이 참- 아닌 거죠. 참 그 힘든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건데. 모르는 걸 그걸 정확히 해내다니. 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니, 시험 이거. 볼 때 원래 정답을 찍기는 쉬운데 그 정답을 다 피해가긴 정말 어렵거든요. 예, 아니, 네. 그리고 모르는 걸, 몰라야 되는 걸 모른다. 이게 대단한 몰라야 거죠. 되는 거 안다. 몰라야 되는 거, 뭐를 몰라야 되는지를 안다. 안다. 그게 키포인트. 대단한 거네요. 최소 강경화, 최대 김희수까지 두 사람의 낙마를 목표로 총공세를 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강경화 후보자에게 그 집중 타겟을 해서 그 많은 공세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장전입, 그러니까 이화여고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한 문제에 대해서 말 바꾸기 그 해명이라든가 부동산 그러니까 증여세 탈루, 딸의 탈루 문제, 그리고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그 등재시킨 문제 등 이 좀 구구에 군담함으로써 반기문 병장이 강경화 일병을 구하게 나서게 하는 등 최고 정무적으로 이번 청문회의 야당의 비판을 그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결집해서 여론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꽤 많은 전략을 보면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 통과 가능성, 임명 가능성이. 전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났던 거, 이 부분은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예, 사실 이정우 실장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 후보자가 사실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또 자숙할 건 자숙을 하고 또 준비할 건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위안부 할머니를 만났다거나 또는 또 반기문 총장이나 뭐 이렇게 그 오찬을 함께 했다거나 오찬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유엔에서 같이 활동됐고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상황이라는 건 내가 오찬을 했다라고 그걸 이용하는 어떤 부분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보들이 사실상 분들이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나 증여세 탈루 의혹 같은 사소한 조족 지열 같은 문제를 검증할 수 있을까? 제 눈에 들 바보다 남의 눈에 티끌 탓한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 이런 여론에 대한 그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하나는 강경화 후보자의 그 아주 지혜로운 꽤 많은 처신인데요. 전 청와대가 코치했을 걸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슈한다든가 반기문 전 총장을 면부해 보이는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집요하게 파고들 것 같은데 그러나 어이쿠 세상에 맙소사 과연 전 야당이 강경화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낙마시킬 수 있을까? 저는 뭐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외교통일위원회 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이 환상의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홍문종, 바른정당에는 김무성 등등. 저는 과연 이